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똑똑입니다. 자, 이제 기다리던 자동차 업황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업황이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꾸준히 자동차 섹터를 모아가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소화가 됐죠. 시장에 막 바이오 움직이고 북한 테마주들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동차 섹터들만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실적이 그동안 이제 안 좋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부분들보다 조금 업황이 돌아서는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이제 돌아섰는데 보통 이제 주가는 선반영된다. 자, 2분기부터 지금 2분기가 언제부터예요? 자, 4월부터잖아요. 4월부터 돌아섰으면 이게 선반영이 되면 보통 작년 한 9월부터는 움직였어야 돼요. 주가가 작년 9월부터는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이 돼 있던 부분들이었는데 왜 못 움직였을까? 이런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게 미리 못 움직인 이유는 시장에서 북한 테마에 너무 관심이 쏠려 있었다. 이제 북한 테마에 너무 관심이 쏠려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섹터임이고, 또 이제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아주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 섹터인데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소외되고 왜곡이 된 거죠. 이렇게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는지 앞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보유 포트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비중을 조금 다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시작이다. 사드 해소 최대 수혜주는 자동차다. 사드 수혜주 보통 이제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화장품, 그리고 엔터, 무슨 뭐 백화점, 면세점. 안 움직인 게 뭐예요? 하나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안 움직인 거 이거 찾아보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나와요. 안 움직인 게 있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자동차 섹터. 자동차 섹터도 굉장히 소외를 받았죠. 어떻게 보면 사드 타격을 가장 크게 본 섹터 중에 하나예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뭐 중국에다가 설비 투자하고 뭐가 엄청나게 하고 뭐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뭐 현대차 불매 운동 벌어지고 뭐하고 뭐 별로 짓거리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유럽 교체 수요와 맞물리면서 이제 자동차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감지가 됐어요. 이런 걸 뭘로 볼 수 있다고요? 이제 뭐 매출액이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 또 이제 마진율이 올라가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현대 기아차의 이제 중국 점유율과 순이익 추이를 이제 전망을 해본 거예요. 자, 순이익이 보면은 2013년도부터 계속 내려왔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적자가 나왔죠. 무슨 뭐 파업하고 뭐 망해니 어쩌니 하면서 뭐 한국GM 철수하고 뭐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2017년도가 가장 안 좋았을 때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 가장 안 좋았을 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투자를 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좋은 거예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안 좋은 걸 봐라. 업황을 봐라. 그래서 이 개선 시점이 언제부터일지를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이오만 움직일 때 북한 테마주를 지금 다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철강, 무슨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에 2010년 처음에는 아직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동 모멘텀 입혀주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주도 주권으로 들어설 수 있다. 내가 처음에 보지 말라 그랬더니 건설하고 조선이었어요. 이쪽은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업황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건설 같은 경우도 업황이 지금 돌아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이라는 그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주가는 이제 한번 조정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모멘텀이 잡히는 건 뭐예요?
자, 중동 쪽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쪽에서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할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먼저 실적을 내기 시작한 게 뭐예요? 자동차라고요. 건설이나 이쪽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 자동차 조선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조선 수주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자, 자동차들 움직이고 있고, 이제 뭐 판매 호조, 실적 호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2018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하고, 부품 기업들은 이제 움직일 거고, 흑자 전환이 미리 돼 있는 기업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인 기아차, 현대차, 이쪽에 이제 납품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좋겠죠? 자, 2018년도에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회복하는 부분들이 보여지죠, 지금. 2분기부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흥국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 시장은 거의 뭐 더블이 났어요, 더블. 작년보다.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유럽 시장이 선진국이잖아. 자동차를 가장 먼저 탄 사람들이야. 근데 그 교체 수요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이 오른 반도체의 불안 요인, 그리고 바이오 고평가 논란. 북한 테마의 불확실성에서 대안은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수급 이동이 이미 시작이 됐고, 운수 창고, 운수 장비가 되겠죠. 이쪽 부분들은 뭐가 운수 장비고 뭐가 운수 창고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차트로 보는 과거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위치가 한 과거 이 초록색 동그라미 그려놓은 이런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쭉 올라간 거고요. 자, 수요가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08년도에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때요? 금융위기가 있으면 투매가 나왔다 가는 거고, 금융위기가 없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금융위기를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이 파란 네모 구간이 거의 한 20만원 위에, 20만원 윗선에서 보면은 올해 한 20% 30%나 해서 바닥 탈피율은 보여주고요. 금융위기가 만약에 감지된다 그러면 폭락이 한번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하단부를 깰 수도 있을 거예요. 금융위기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살짝 눌렸다든지 그냥 가든지 갈 거라고.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위기 리스크. 이제 금융위기라고 딱 이게 결론 짓는 게 아니고, 경제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움직였다 밀렸다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체크할 포인트를 자기들이 딱 이제 생각을 해놓고 나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저항 구간인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건설 섹터 움직이고 철강 섹터 움직이고 조선 섹터 움직였어요. 지금 안 움직인 섹터가 이제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들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인 다음에는 이제 리스크 정도를 살펴야 되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금융위기 수준의 이런 리스크가 올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인버스 위주의 대응을 하면서 작게 운영하다가 리스크가 불거지고 시장이 이제 대폭락을 많이 맞는다. 그럼 이제 개미들 뭐 나 망했네, 너 망했네 하면서 다 망했네 하면서 이제 떠들기 시작할 때 금융위기 같은 거 보면 가장 많이 무너질 게 뭘까요? 지금 보면 바이오 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IT. 바이오가 가장 많이 무너지겠죠. 고평가가 가장 확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IT가 무너질 거고. 과거에는 이제 2007년도에 트로이카 장세라 그래가지고, 건설, 뭐, 조선, 자동차, 뭐, 건설, 조선, 철강, 요것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먼저 움직였죠. 건설 섹터, 철강 섹터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아직 끝났는지 몰라요. 그쵸?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진행이 된 다음에 움직일 게 뭐라고요? 이제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후발, 자동차, 조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평가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살 게 없어져. 시장에 살 게 없어져.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게 한번 오는 거예요. 시장에 살 게 없어지면 이제 성장주들로 보통 이제 자금이 옮겨가요. 성장주들로 자금이 옮겨가는데 금리가 오르고 이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거든요.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 경기가 더 이상 그 금리 수준을 끌고 가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구간이 오면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구간이 오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제 10년 호황을 준비하는 그 시작 시점으로 다시 이제 회귀할 수가 있다, 시장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동안 아주 좋은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오면. 그래서 금융위기라는 거는 항상 겁만 낼 게 아니고, 야, 내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원분들은 자, 그런 포지션이나 포인트는 정확히 짚어내든지 아니면 한 방 맞고 짚어내든지 어떻게든지 집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는 좋은 투자 기회를 그냥 살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2차전지 수소차 이제 먼저 움직인 종목들,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는 쪽이 많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도 없어요. 수소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수소차 섹터가 이번에 자동차가 많이 움직이면 2차전지 쪽보다는 더 강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되고 공급이 끝나는 10년, 20년 후까지 자동차 업황은 이제 유지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 금융위기 같은 그런 대형 악재는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자, 자동차 부품주들 전체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보급의 수혜주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에 부품주들의 부품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 공급원만 바뀌는 거잖아요. 휘발유 경유에서 전기, 수소로 에너지원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원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런 것들만 생산하는 부품 기업들만 이제 못 움직일 거고, 그 외의 기업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2011년도에서 2014년도 자, 자동차 업황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선진국의 자동차를 보급을 했고요. 2011년부터 14년도까지요. 그리고 수요가 마무리가 되자 자연히 수요 둔환을 이제 4년, 5년 겪은 거란 말이에요. 이 전에 보면 이 2013년도가 피크였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피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요가 둔화되는 이 시점 4년, 5년을 겪은 거예요, 자동차는. 근데 삼성전자 같은 데는 어때요? 지금 수요가 둔화되는 포지션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이게 1년 만에 해소가 되지 않아요. 최소 이제 3년에서 5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교체 수요가 이제 4년, 5년, 앞으로 이제 4년, 5년이 남았다, 교체 수요가. 근데 이거는 이제 노후화된 자동차가 교체되는 이제 그 수요고,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교체되는 수요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까지 남아있겠죠. 언제냐고 정확히 찍어보면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는 시점이 아마 피크를 찍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좋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선진국의 교체 수요 주기화도 이제 들어맞고요. 새로이 성장하는 신흥국들의 수요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의 수요까지도 이걸 모두 공급하려면 최하한 10년 이상의 호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상보다 틀릴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율주행차가 생각보다 빨리 보급이 돼버리면 이 호황이 빨리 끝나겠죠. 일단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자동차 수요는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포인트로 두고 우리는 이제 자동차 섹터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하면 되겠고, 현재 가치가 지금 보면 시장 전체에서 보면 가장 저평가예요. 가장 저평가된 섹터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 쪽이.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진행이 되면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쪽에 이 관련 기업들을 모아가야 하는 시점이고, 이게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에서 또 이제 100% 이상 나오는 종목들, 이제 뭐 수익 자랑, 수익 스토리라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컨텐츠에서 이제 또 나오겠죠. 종목들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자, IT, 바이오, 북한 테마 중에 우리가 이제 성공한 포지션이 있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자금을 빼는 거죠. 수익금을 덜어서. 수익을 덜어가는 그 시스템은 우리는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수익금을 덜어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IT, 바이오에는 우리가 소외됐어요. 그쵸? 우리는 이쪽은 하나도 누리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북한 테마 이쪽에서 일부 우리는 취했죠, 포지션을. 그렇다 보니까 이 포지션을 이동해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 놓으면 선순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달러 강세가 이제 유지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된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이제 선진국보다 마진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리스크 해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내수 기업이나 우리 내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 떨어지고 계속 이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하는 폭이 가팔라지고 뭐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국가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더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비중이 많은 나라임에도 수출이 너무 잘 돼도 문제야.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이뤄야 서민들이 먹고 살만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호재 요인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동안 원화 강세가 계속 유지될 때는 어땠어요? 원화 강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악재 요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어때요? 또 이제 다른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죠. 그럼 달러 강세인 동안에는 어때요? 이제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면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바닥주에 이제 포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면 좋겠고, 이제 그게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지금은 가장 매력적입니다. 시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꼭 갖추고 있어야 이제 시장에서 또 북한 테마 때 이제 소외됐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줄 거다 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하려다가 어차피 이렇게 해봐야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소외돼요. 또 소외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단기 매매만 이제 쫓아다니고 이제 뭐 북한 테마주도 막 우르르 달려들고 막 하면 바이오 무너질 때처럼 똑같이 이제 반복되겠죠. 그 사람들은 항상 꼭지에서만 잡아서 내 물량 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 죽어나갈 때 우리는 또 자금 이동을 어느 정도 시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수익을 쌓아가고 또 다른 데서 수익을 쌓아가고 항상 투자는 그렇게 해서 순환매를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업황 순환매, 자 파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느 정도 미래 전망을 할 수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숫자로만 보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딱 놓고 보면 장기적인 투자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가면 되고 나는 생각을 어떻게 맞춰가면 될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